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저는 제주포커스 진행을 맡은 김익태입니다. 제주의 한 금융기관이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400만 원어치 사은품을 구매했습니다. 넉 달 뒤 그 금융기관은 5조 원을 관리하는 제주도 제1금고로 선정됐죠. 불법이냐 아니냐, 그 이전의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배우자 공방인지 몰랐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다, 절차상 문제없다는 해명, 그 말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민에게는 책임의 언어라기보다 회피의 언어로 들립니다. 도민이 묻는 건 단순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피했어야 할 거래였는지, 이해 충돌을 차단할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도지사 배우자의 모든 작품 판매 내역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번 일은 짧은 논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제주도정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세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오영훈 지사의 배우자에게 사은품용 도자기를 구입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던 KBS는 후속 보도를 통해 농협 중앙회 기관 가운데 사은품으로 도자기를 구입한 곳은 제주가 유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구매 견적서에 적힌 사업장 주소는 자택인 아파트였습니다. 이에 오 지사의 배우자 박선희 여사는 올해 8월 사업장 소재지를 남원 작업장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과 무능의 행정인 오도정에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며 침몰하는 제주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도지사 후보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오승용 씨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방청인으로 나온 오 씨의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했지만 제조사나 외부 감사는 문제가 확인되면 요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산 지역에 해가 지는 시간은 오후 5시 34분입니다. 다만 오늘 제주 곳곳에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춥겠으니 해넘이 감상하실 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 출근길 이동 차량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주요 구간별 소요 시간 살펴보면 일주서로 하기입구 오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양방향 통과 시간 각각 22분 이상 예상되고요. 번영로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봉계 교차로, 더 지나 남도로 교차로까지 19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공항로입니다. 신제주 입구 교차로에서 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양방향 부분 속도 떨어지며 주춤하고 있고요. 월락로 본죽사거리에서 노형우거리까지 양쪽 오가는 방향 차량들 가다서다 반복하며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연삼로입니다. 거로사거리에서 이도광장 더지나 신광사거리까지 21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신대로 신제주 입구 교차로에서 정실 입구 교차로까지 양방향 부분 서행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일주동로입니다.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진드리 교차로까지 양쪽 오가는 방향 16분 이상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까지 서귀포 일주동로 월드컵 경기장 입구에서 수모르 교차로 약 1.5km 구간에서 도로 굴착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 없도록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제주도가 이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정리한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변화를 이 생애 주기별 지원 그리고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와 산업 세 개 분야로 묶었는데요. 좀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네, 일단 한마디로 돌봄과 복지 지원이 확대가 되고 또 생활임금과 안정 강화 그리고 청년 기업 1차 산업 지원이 확장 골자인데요. 이 도민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으로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돌봄 복지 지원 확대부터 알아보죠. 뭐가 달라집니까? 네, 일단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초등 주말 돌봄 꿈낭이 있는데 이 운영학교가 4개에서 6개 교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 주말에도 돌봄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신설되는 이 조부모가 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이 손주 돌봄 수당이 신설이 됐는데요. 영아 한 명당 한 3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이 1년에 한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이 신청 절차라든지 기준이 복잡해서 이용하기 어려웠던 제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예전에 매번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을 하면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되는데요. 이게 매번 신청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가치 돌봄 무상 지원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609만 원 이하에서 779만 원 이하로 확대가 돼서 더 많은 가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밀착 변화 분야도 알아보죠. 어떤 부분이 바뀝니까? 네, 이제 우선 이 공공 부분에서는 적용되는 이 생활임금이 인상이 되는데 이제 시급이 한 11,710원에서 12,110원으로 한 3.5%가 인상되고요. 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선정 기준도 완화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수당도 인상이 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2만 원, 참전 명예수당 3만 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2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생활하면 또 이 교통 쪽 네. 문제도 되게 밀접한데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네, 일단 이 수요용 응답버스인 옵서버스가 이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좀 보장을 하고 이 생활권 중심 이제 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생활 안전 정책이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노후 아파트에 단독형 연기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이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안전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 분야, 일자리 네. 산업 분야도 짚어볼까요? 네, 이제 도에서 진입하는 이 청년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 축하 장려금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오던 이 청년 이어드림 체계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시행이 되고 농민수당은 1인당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경영인 경영 안정사업 통합 지원, 어업 경영체 등
어업 경영체 등록 발급 확대 등 이 농업과 어업 분야 제도가 좀 현장 중심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주도 누리집에 가면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생활 속에서 좀 적용 시점이나 대상 요건이 중요한 만큼 해당되는 항목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도민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한 안내 그리고 현장 점검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주에서 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 자치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결과 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27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한 70%가 증가했고요. 또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몰렸던 여름 성수기인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 단속을 진행했는데 이제 이 기간에만 한 25곳이 적발이 됐고요. 한 전체의 절반 이상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네요. 실제 불법 영업이 증가한 겁니까? 네, 이제 이 불법 숙박이 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일단 이 관광객 안전과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 자체를 대폭 강화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자치경찰단은 설명을 했고요. 이 좀 영업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겉으로는 단기 임대업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숙박업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이 단기 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6박에서 한 6박에서 1개월 이내 투숙객을 받는 방식으로 이 사실상 이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불법 영업인데도 숙박 요금이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하루 자는데 한 평균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8만 원까지 숙박 요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불법이지만 일반 숙박 시설과 동일한 가격 혹은 그 이상을 받은 셈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당이익의 규모도 상당했는데 이제 A 업체의 경우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이제 건물 2개를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약 4년 10개월 동안 이제 불법 영업을 이어가면서 한 8,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요. 또 다른 업체를 보니까 애월에 건물 2개 등을 활용해서 10개월 동안 9,7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숙박 영업은 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올해도 우리는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제주 사회에 크고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인물도 있는데요.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돌아보며 그 삶의 궤적과 남겨진 의미를 되짚어보는 송년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선 제주도의원을 거쳐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고 김은남 의원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 현장에서 함께했던 국민주권 도민행복실천본부 김병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김은남 의원 얘기를 하러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70세, 70살밖에 안 되셨는데 저도 꽤 놀랐거든요.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고요. 저도 비슷한 심근경색 경험이 있는데 순간에 생과 사과 이렇게 갈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같이 뭐 밥을 먹었다 대화를 나눴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던데 우리 김병찬 대표는 어쨌든 이 김은남 의원 얘기를 누구랑 할까로 막 고민을 하다가 참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보좌관으로서 한 몇 년 같이 일하셨던 거죠? 12년 중에 11년을 같이 했습니다. 국회의원 12년 중 11년 네. 거의 그럼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했다고 보는데 그럼 보좌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김은남 의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빈소를 지키면서 의원님 어릴 적 친구분을 만나 뵀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당시에는 드물게 김은남 의원님께서 자신은 정치를 하겠다.
어릴 때부터 예, 정치인이 꿈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정치가 좀 몸에 맞는 분이 아니었나. 우리가 정치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좀 정치를 즐기시지 않았나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정치는 좀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보자.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로 평가받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일로 성과를 만드는 그 과정을 즐기셨던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좌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자율과 재량을 주셔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버겁고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고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시면서 세세한 일들은 믿고 맡기시는 분이었고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뭐 출장 갔다 오시면 저희 와이프 선물도 툭 던지곤 하셨던 속정도 많으셨던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자기 책상 앞에다가 나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써놨는데 뭐 그런 꿈을 가지셨던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얻고 보람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좀 즐거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되게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걸 즐기셨다. 그럼 김은남 의원을 처음 만난 게 그럼 국회의원 보좌관 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아니고요. 그럼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2004년 총선 경선 당시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북제주군 국회의원 경선 후보자였고요. 저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회 당직자였습니다. 저희가 뵙자고 해서 처음 뵙고요. 그때 아주 좀 당돌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을 뵀습니다. 먼저 청년위원 자격으로 만나자고 요청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그룹이 뭐 경선에서 의원님께 좀 반대 쪽에 서 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 얘기가 뭐였냐면 국회의원 경선을 하실 거면 도의원을 사퇴하시라. 좀 당돌한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 내색 안 하시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오히려 제가 설득을 당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이라는 게 아무나 하시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보통의 내공을 가진 신분은 아니구나. 이게 뭐 저의 첫 인상이고 선 만남이었습니다. 보통은 도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뭐 옷을 바꿔 입으려면 사실은 도의원을 그만두는 게 정상적인 요구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 또 설득을 시켰습니까? 어떤 논리로?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당시에 어차피 지역민이 뽑아준 도의원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상의 없이. 그런 논리로. 예, 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지방의원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2번 예. 지방의원을 했는데 이런 지방의원 경험이 국회의원 김은남을 만드는데 어떤 토대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엄청난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지방의회하고 국회가 시스템이 비슷해서 어쨌든 의회니까요. 금방 적응을 하셨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역민들 그 생활 현장에서 이렇게 민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의 고통과 애환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자산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행정 시스템을 안다는 거는 도청과 협업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발휘하셨습니다. 어쨌든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다선 의원이 양정기 의원 6선인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현경대 의원이 5선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뭐 군사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좀 민주화 이후에는 뭐 강창일 의원 4선을 제외하면 가장 다선 의원입니다. 이 3선이라는 게 정치판에서 어떤 무게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우리 국회 꽃이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3선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자리고요. 뭐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선출직 최고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다른 분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무게감 있는 경험과 일을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은남 의원이 그럼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를 위해서 가장 공을 들였던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방향이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차별과 소외를 없앤다. 이게 중심의 의정 활동의 중심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1% 제주는 언제나 비주류였고요. 농업도 수산업도 비주류거든요. 특히 수산업이 농업에 비해서 비주류고요. 또 농업 중에서도 밭농업이 이제 또 소외받는 분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뭐 우리 밭농업 직불제, 네. 수산 직불제, 뭐 4.3 춘전일 제정, 그 우리 국립포구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두드리고 하면서 풀었던 과제들이고요. 현안 중에 좀 생각나는 거는 우리 한중 FTA 과정에서 우리 감귤등 제주의 민간 품목을 어떻게든 방어해내셨다. 그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 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구제역으로 1년에 수천억씩 살차분 비용이 들었거든요. 물백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백신을 바꾸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많이 줄었더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도 우리 잘 모르시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국가 곶자왈 매입 사업 시작을 하셨고요. 우리 지금 4개 지어진 다목적조 수지 이것도 우리 지하수를 보호하자. 이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십니다. 저수지 사업이 그게 예산이 꽤 되죠. 하나에 한 500억씩 되죠. 뭐 한 2천억 뭐 이렇게 가까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실 선거 제도는 1인 1표 제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유권자 수가 서울의 한 9,000보다 더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중앙 입장에서 보면 제주 목소리를 반영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주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다른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정파, 개파, 뭐 공천 뭐 이런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요. 이게 제주의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좀 실용적 접근을 하셨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간사를 하면 딱 한 번 하십니다. 상임위원회 예, 딱 한 번에 보통 재선 때 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3번을 하셨어요. 그 경우를 못했고요.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사실 간사가 실무적으로 모든 걸 조정하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3번을 하셨고 우리 농해수위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해서 우리가 2004년도에 의원님 처음 국회 가실 때 그러니까 농해수위 소관부처의 제주 배정 예산이 한 1,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4,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가 이렇게 소외받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챙기지 않으면 챙길 사람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셨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상당히 진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타일은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까 방식이 보통은 중앙 정치권의 유력 인사한테 줄을 서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정치 인생이 그렇게 사실 순탄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마사회장 하면서 큰 논란을 겪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는요. 그러니까 의원님 정치 인생에서 짧은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하나는 뭐 의원님들이 정치인들이 다 공과가가 있는 거고 뭐 분명히 뭐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논란으로 인해서 의원님의 그 전체적인 정치 인생을 지우거나 가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의원님의 그 의정 활동의 열정, 그다음에 성과와 그 진정성 이 부분을 좀 도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아쉬움으로 남는 뭐 선택이나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뭐 저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뭐 끝까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쉬움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저의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고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일로 성과를 만드는 그 과정을 즐기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뭐랄까요, 인생이랄까요, 숙명이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셔야 됐던 측면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 기준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것이 의원님의 숙명이면서 한계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제주 정치 그리고 도민들은 김우남이라는 정치인에게서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즘 그 실천보다는 구호, 성과보다는 이미지, 정치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정치란 말의 성찬이 아니고 일의 성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고요. 또 도민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제주의 한계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그 열정, 제주 사랑, 이것만은 오래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권 도민행복실천본부 김병찬 공동대표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026년 새해 첫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